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정시의 충원 합격자 발표랑 등록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2월 20일 정도면 그게 다 마감이 되고 2월 21일까지 등록을 하고 나면 일단 정시는 끝나고요. 2월 22일부터 다시 마지막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오늘은 재수를 시작하려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잔소리 같은 얘기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요, 이렇게 저의 철학을 얘기하면은 한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는 제 얘기를 듣고 공부 방법을 바꿔주지만, 또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안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 우리 재수를 시작한 학생은 작년에 공부 방법이 틀렸으니까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제 얘기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그런 곳에서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재수 성공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틀린 게 참 많은데, 몇 가지 짚어드리면, 해설지에 의존하는 공부 절대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옆에다가 해설지를 아예 펴놓고 문제를 읽어보다가 조금만 막히면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와서 다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설지를 통해서 실마리를 잡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모든 목표는 오로지 수능날 가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수능날에 해설지가 옆에 있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설지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들을 보고 약간 막막한 느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힌트를 잡아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설지를 자꾸 의존적으로 보면은 수능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지 무용론자거든요. 해설지를 보는 게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봐야 한다면 다 풀고 나서 채점을 하는 용도, 나는 답을 냈는데 약간 돌아간 것 같다, 해설지는 얼마나 깔끔하게 풀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지, 해설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저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능날 몇 개나 실수했니? 라고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두세 개 정도의 계산을 틀렸다, 실수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수가 많다는 건 명쾌하게도 그 계산과 공식이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 계산을 끝까지 해서 정답을 내보는 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굵직한 실마리만 잡았다 싶으면 잔계산할 때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학생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오로지 절대적인 가치는 수능날 내가 문제를 혼자 풀어야 된다는 것에 있죠. 그것도 틀리지 않고. 세 번째는 킬러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점수가 90점대를 넘어가면 킬러 문제 좋죠. 근데 한 70점대나 60점대 후반, 이렇게 80점이 채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노력해서 맞아야 될 문제가 킬러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능 문항으로 보면은 13번이나 14번, 그리고 19, 20번, 28, 29번,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맞춰야 될 문제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기본 문제를 풀면서 워밍업 하듯이 내가 수능 전 범위의 개념과 계산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의 현재 수준을 너무 벗어나는 그런 문제를 다루면 마인드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수학이 재미없고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씩 시간이 걸려서 가성비도 떨어지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잘 정리된 노트 한 권이 없는 학생이 많습니다. 고3 때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은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좀 적을래? 이러면 책에 있답니다, 그 내용이.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책에 없는 꿀팁도 많이 설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의 설명을 다 머릿속에 담았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개념을 물어보면 학생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건 소극적으로 들었을 때, 아, 그 말이 들어본 말이다,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평소와 조금 각도가 다른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념과 이해를 쌓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습 공간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을 수업 시간에 차분히 잘 적고 오후에 자습하는 시간에 그 내용들을 반추해 보면서 다시 노트에 옮겨 적어서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걸 주기적으로 읽어주는 게 수학 실력 향상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번 정답이 기억나요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그런 문제는 여기저기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제를 내줬더니 수능 기출 문제라면서 3번에 딱 체크만 해왔어요. 객관식 문제인데, 그래서 너 이거 한번 다시 풀어봐. 그리고 백지를 내밀었더니 또 못 풉니다. 그냥 며칠 전에 풀어서 정답만 기억이 난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빨리빨리 책을 끝내고 넘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안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내 걸로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기출문제를 푸는 건데, 빨리빨리 많은 양의 그냥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공부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슬렁슬렁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바꿔야 될 공부 방법이고요. 천천히 제 얘기를 수능날 시험장에 가서 해야 되는 행동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수긍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재죠. 일단 1번으로 중요한 건 작년 수능 기출문제, 작년 9월, 6월 최근에 평가원이 출제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역순으로 쭉 여러분이 능력 되는 한까지 과거로 가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능 문제를 천천히 다 또박또박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물론 재작년 이전의 문제 유형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그런 신유형이라고 말할 만한 문제마저도 기존에 수능에서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그런 개념들을 이용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은 수능으로 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수능 기출 문제를 2024학년도, 3학년도, 2학년도 이렇게 역순으로 과거로 가면 갈수록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난다면 사설교육기관의 교재를 공부하는 게 좋겠죠. 수능 기출 문제를 모르면서 이상한 문제를 푸는 거는 오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련의 과정 안에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평가원이 EBS 연계 교재에서 50% 정도 출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진짜 출제를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개념 연계를 외형적인 도형이나 혹은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됐을 때만 연계된다고 느끼고, 문제 안에서 실마리가 되는 숨어있는 개념들이 연계됐을 때는 잘 눈치를 못 채요. 결국 우리 수험생이 실력이 낮아서 연계성을 모른다는 뜻이고, 제가 공부를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100점, 96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은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의 연계 교재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는 학생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수생은 어떻게 고3과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한다라는 학생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생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올해 말에 보는 수능은 또 작년과 다른 형태로 출제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 고3 때는 대충대충 했다면 이제는 튼튼하게 개념을 확립하는 것부터가 공부가 시작이니까 스스로 나는 다 한다라는 자만을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문제 푸는 양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재수할 때는 고3보다 시간이 더 많고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양만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질적인 부분이라는 건 수원, 수투, 미적분 또는 확통, 기하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물어도 여러분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학 얘기를 하다 보면 개념이란 단어를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개념을 아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땡땡아, 극대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극대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의 극대점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극대점의 정의를 이용한 기본 계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도가 높아지는 그런 고난도의 문제들은 극대점의 평소에 다루는 그런 사례에서 벗어나서 교과서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유형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다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완벽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념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만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이 재수를 하다가 8월, 9월 되면 이제 막상 공부가 끝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뭔가 정리해야 될 텐데 개념 노트가 없는 학생은 또 그때 새로운 문제지를 사요. 그래서 자기의 손때 묻은 자기만의 교재나 그런 노트가 없는 학생은 수능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반복해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수능날 개념 노트는 또 시험장에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개념 노트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재수할 때는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낮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저녁에는 바로바로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고3 때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대충대충 생활을 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 이렇게 피곤한 일과가 반복되다 보니까 복습을 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재수할 때는 공부 시간, 복습 시간이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녁에 낮에 배운 그런 수학 공부의 내용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반추해 보면서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복습을 해 가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얘기는 고3 때는요 모의고사 날 자는 학생이 그렇게 많대요. 재수생은 그래서는 안 되죠.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학생이 실제로 시험날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 9월에도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이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모의고사를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런 학기로 구분지어서 모의고사를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줄 아는 겸손한 학생이 수능 시험 날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에 대한 조언 몇 가지 했는데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교정해서 올해는 정말 크게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